저는 고지혈증이 있어서 7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해 왔습니다. 복용 중에는 고지혈약 스타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7년 복용 중에 여러 가지 노화로 느껴지는 병증이 있었지만 그것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피검사를 통해 간 기능, 신장 기능,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가서 처음으로 부작용을 인식하였고 그때부터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이후 LDL은 원래 수치였던 200이 되었고 이 LDL 수치의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고지혈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은 필연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LDL이 높은 것이 병이 아니구나, 오히려 높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체에는 다양한 대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발론산 경로입니다. 메발론산 경로를 통해서 인체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타틴은 이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하여 메발론산 경로의 중간에 관여합니다. 그 관여를 통해서 단지 콜레스테롤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통해 생산되어야 되는 코엔자임 Q10, 헤메 A, 돌리콜, 담즙산,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소화 흡수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스타틴은 원래 목적인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쇠포막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뇌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이외에 다양한 물질들을 결핍시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물질 두 가지는 코엔자임 Q10과 헤메 A입니다. 이 두 물질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인 ATP를 생성할 때 기본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두 물질이 없으면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에서 ATP를 생성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돌리콜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글리코실화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단백질 글리코실화는 단백질에 당을 추가하는 과정, 즉 당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백질은 글리코실화가 되어야 구조가 안정되고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모든 근육과 간, 심장, 위, 대장, 소장 등의 모든 장기, 혈관, 신경섬유 등의 단백질 구조물은 당 단백이 되어야 안정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돌리콜이 결핍되면 단백질 글리코실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에서 결핍되면 관절 및 인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돌리콜은 신경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신경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리콜은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면역 항체가 당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결핍되면 면역 반응이 저하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돌리콜 결핍은 피부의 탄력성과 보습 능력을 저하시키며 피부가 건조하고 손상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인체는 소량이지만 비타민 K2와 비타민 D3를 합성합니다. 이 두 물질 모두 메발론산 경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외부로부터 음식으로 섭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타틴은 담즙산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결핍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고지혈약 스타틴의 부작용을 질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틴은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당뇨병,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 심부전은 모두 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병이 그중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데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복용하는 스타틴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을 한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은 기본적으로 LDL 양을 줄여서 LDL이 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확률을 줄인다라는 지질 가설에 기반하여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틴은 LDL뿐만 아니라 코큐텐 생산도 줄여 혈액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기능을 막아서 오히려 활성산소를 느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LDL 산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스타틴은 혈중 산소를 느려서 산화 LDL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키웁니다. 혈관 질환의 주범은 LDL이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한 LDL 산화와 염증입니다. 당뇨는 염증 때문에 발생한 세포에서의 인슐린 저항의 결과물이지 LDL이 높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틴이 어떻게 인슐린 내성을 만들까요? 그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게 되면 세포막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스타틴은 돌리콜을 줄입니다. 돌리콜은 당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되며 신호 전달 물질의 기본 구성물이 됩니다. 신호 전달 물질 중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결국 돌리콜 결핍은 인슐린 수용체의 결핍을 만듭니다. 불안정한 세포막, 부족한 인슐린 수용체는 인슐린 저항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코큐텐의 부족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증가가 보태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게 됩니다. 담즙산의 결핍은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 흡수를 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틴의 장기 복용은 필연적으로 당뇨를 부르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LDL을 낮추겠다고 스타틴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증상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